있었는지, 방송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옷에 대해서 이 옷은 그때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제이메스 안에서는 검정색이 사탄의 색깔이라고, 그래서 안에서는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22년 3.16 때 제가 특별히 검정색 입고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끝난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마음은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17년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게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큼은 좋아요.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진료 때문에 앞날이 너무 막막했어요. 직장을 못 찾았어요. 이 뉴스가 퍼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마디 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메이플이라는 사람을 3년 전에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때 메이플이 똑같은 기자회견장을 올 때 이 옷을 입은 것도 기억이 나지만, 메이플이 아침부터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여기를 오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인터뷰를 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메이플이 했던 말이,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인터뷰,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그리고 고소가 진행이 됐거든요. 3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메이플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었던 존재와 싸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었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승리하는 일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서 싸워야만 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은 왜 이 사건에서 피해야만 했을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이비 종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얼마나 낙인 찍고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짐을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혼자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가 메이플 같은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말이 쉽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이플은 매일매일 아마 자살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끝이 났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다들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메이플 사건이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차 피해가 더 안 나오도록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혹시 활동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아마 3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 제 마음, 생각들 다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리해온 것들 좀 나중에 밝힐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예, 뒤에 계신 남자. 네, 교회신앙 박인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1차 정명석이 1차 범죄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명석 1차 재판의 과정에서 위증을 한 3명의 신도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추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